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예, 진짜 합격하실 분들만 여기 남아 계시네. 예. 자, 이제 여기는 거미집 이론에 대한 이제 기출 문제를 정리하는 건데요. 거미집 이론에 대한 기출 문제는 시험에 나오는 유형이 세 가지 유형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는요, 이렇게 해서 직접 A 부동산, B 부동산, C 부동산 이렇게 놓고 수요, 탄력성, 공급. 근데 이거 우리 풀지 않았어요? 여기 할 차례 맞아요? 네. 공급, 탄력성 이렇게 해서 탄력성으로 시험 문제가 주어질 때 두 번째, 이게 그러니까 첫 번째 유형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유형은 어떤 식으로 주어지냐면 이렇게 이제 놓고 A 부동산, B 부동산, C 부동산인데 수요의 기울기, 그 다음에 공급의 기울기, 이렇게 기울기로 주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럴 때 탄력성으로 주어졌을 때 예를 들어서 수요 탄력성은 A 부동산은 0.7이고 공급의 탄력성은 0.9다 하면 탄력성이 큰 쪽에다가 여러분들 무조건 동그라미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거 크니까 이거는 공, 탄, 달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반면에 얘가 0.99, 얘도 0.9다. 얘 같단 말이야. 같을 땐 뭐 한다? 그때는 순환한다. 그런데 여기는 1.3, 여기는 0.8이다. 이때는 여기가 탄력성이 커. 탄력성 C 부동산은 수요가 탄력성이 크므로 얘는 뭐 한다? 수, 탄, 수에서 얘는 수렴하고 얘는 발산한다. 반면에 이게 0.7 뭐 똑같이 써서 0.9, 1.3, 그 다음에 여기 0.9, 0.9, 0.8 이렇게 적혔는데 기울기로 적혔을 적에는 기울기가 작을 때 탄력적이야. 그렇기 때문에 작은 쪽을 보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근데 중요한 건 여기는 기울기를 주어졌을 땐 이쪽은 마이너스가 붙어 있어. 근데 마이너스는 어떻다? 무시하고 두 개를 비교해서 작은 데다가 동그라미. 얘는 같으니까 얘는 뭐야? 무조건 순환이야. 그리고 얘는 이게 작기 때문에 작은데, 왜? 얘가 작다는 것은 공급의 탄력성이 더 크다는 뜻이야. 그러므로 C는 공급의 탄력성이 더 큰 거야. 작은데 동그라미 하니까. 걔는 뭐다? 수요가 탄력성이 더 큰 거야. 왜? 기울기가 작으니까. 그래서 뭐 한다? 그래서 기울기로 주어지면 이렇게 거꾸로 찾을 줄 아셔야 된다는 거죠. 그겁니다. 문제의 키가. 그리고 이처럼 함수로 주어졌을 때 세 번째 유형이 그거죠. 함수로 주어졌을 때 예를 들어서 A 부동산은 QD는 이퀄 200-3P고 그 다음에 QS는 50 플러스 4P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주어졌다고 해봅시다. 이렇게 주어졌을 때는 무조건 QP해서 P를 위에다 놓으라는 거예요. 그래 놓고 이쪽에다가 수요, 이쪽에다 공급 거를 한번 써본다는 거죠. Q 여기 얼마? 1. P 얼마? 3. 부호는 무시하고 여기는 3이야. 여기는 1, 여기는 4. 그러니까 얼마? 4. 해서 누가 커? 공급이 커. 그러니까 038. 이거 발산이야. 다시요. B 부동산은 이렇게 주어졌어요. 2P 니콜 500 마이너스 3Q다. 그 다음에 QD다. 그 다음에 3P 니콜 100 플러스 5P다. 만약에 이런 식으로 주어졌다고 해봅시다. 여긴 QS 그죠? 이럴 때도 역시 어떻게 하라? Q분의 P에서 요 수요함수 걸 이쪽에다 써요. 그럼 얼마? 3분의 2. 3분의 2가 적혀야 돼. Q가 3이고 P가 2니까. 그리고 여기도 Q, 5, 3. 그러니까 5분의 3하고 3분의 2하고 누가 크고? 이건 0.6이고 얘는 0.67이고 누가 커? 그러니까 이쪽이 더 큰 거야. 그러니까 얘는 뭐 한다? 여기 공급이 더 크니까 아까 발산했지만 여기는 수렴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찾아 나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가 바로 뭐냐면
함수로 주어졌다는 거예요. 함수로. 자, 이렇게 함수로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자, A 부동산부터 보세요. A 부동산의 경우는 Q 쓰고 P 쓰고 여기다 수요 쓰고 여기다 공급을 쓰라는 거예요. 자, 얼마? 1, 1. 1이야. 그 다음에 2, 1. 누가 커? 그러니까 수요가 크니까 A 부동산 수렴이야. 왜 4번부터 있어? 1, 2, 3번이 사라졌어. 예. 일단 수렴이야. 그 다음에 B 부동산 봅시다. B 부동산은 어떻게 됐냐면 Q, P를 쓰는데 수요 함수를 쓰니까 얼마? 1, 2, 2네. 공급 함수를 쓰니까 3, 6이네. 3분의 6은 당연히 얼마요? 같으니까 뭐야? 순환이야. 그러니까 뭐냐? 수렴, 순환이 일단 답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대체제냐, 그 다음에 보완제냐의 문제는 무조건 어떻게 찾으라 그랬어? 같이 움직이면, 달리 움직이면. 그거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자, A 상품의 가격이 5% 뭐? B 부동산의 수요가 4%? 반대로 움직였네. 그러니까 바보 갓대 해가지고 요게 아니고 요쪽이야. 요게 반대잖아. 반대로 움직였으니까 뭐다? 보완제. 여기 답이 없어. 답은 교재 보세요. 교재 보니까 답은 수렴, 순환, 보완제가 답이니까 답은 몇 번? 1번이 답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찾아 나가시면 돼요. 다시요. 여러분들 자, 이 문제를 해결할 때는요, 먼저 여러분들이 봐야 될 건 이 부분 먼저 보는 거야. 세 번째 거. 보니까 여기가 뭐가 되면 가격이 5% 상승했는데 B는 그것 때문에 하락했다. A 가격이 올랐는데 B가 하락했대. 그럼 뭐가 떠올라? 보, 가, 때에서 반대로 움직이면 뭐다? 보완제다. 이걸로 먼저 찾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볼 필요도 없이 답이 아니다. 답은 그러니까 보완제가 답이야. 근데 거기 보완제가 답인 것이 몇 번이냐면 1번, 2번이야. 1번, 2번. 그래 놓고 이제 함수의 문제로서 Q, P 쓰고 Q 얼마? 1. P 얼마? 1. 아, 여기는 Q, 2, P, 1. 1이 2분의 1보다 큰데 이건 수요야. 수요가 크니까 수탄수. 아, 수렴이래. 그러니까 수렴. 그 다음에 얘는 아까 보니까 같았죠? 순환. 그리고 보완제. 이렇게 답을 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뭐냐면 거미집 이론을 우리가 문제 푸는 거는 굉장히 기계적이에요. 자, 두 번째 문제를 보니까, 자, 뭘로 주어졌나요? 보니까. 기울기로 주어졌으니까 작은데, 그렇죠. A 보세요. 작은 저어죠? 요거야. B는 같으니까 얘는 그냥 무조건 순환이야. 일단 B가 이거 다 틀린 거야. 이거 요거만 요거 이거 틀린 거야. 순환 나와야 돼. 같으면 순환이야 무조건. C를 보게 되면 어디? 작은 쪽.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는 얼마다? 공급의 동그라미가 됐으니까 발산. C 부동산은 수요의 동그라미가 됐으니까 발산, 순환, 수렴이 답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요? 5번 답. 2번의 답은요. 이렇게 해서 답이 5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접근해 가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문제요. 뭘로 주어졌어요? 함수로 주어졌네요. 그러면 뭐가 떠올라야 돼? 예. Q, P 해서 A 부동산 봅시다. 자, 이거 A 부동산 보니까 얼마? P가 2, Q가 1. 그 다음 3, 아니 4네요. 누가 커? 얘가 크단 말이야. 누가? 수요가 커. 그러니까 뭐다? A 부동산은 일단 수렴이야. 그러니까 얘 답 아니야. 얘 답 아니야. 얘 답 아니야. 얘 아니면 얘라는 거죠. B 부동산 봅시다. B, Q, P를 놓고 P, Q2, P1 얼마?
4분의 2니까 여기도 얼마? 같네. 2분의 1, 2분의 1. 그러니까 뭐요? 순환. 그런데 요거 아니야. 예. 그죠? 요 놈하고 요 놈인데 순환. 요게 되는 게 답이야. 그러므로 답은 몇 번이다? 4번이다. 이렇게 접근해 갑시다. 너무 쉬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거미집 이론에 관한 시험 문제가 나왔을 땐 먼저 이거부터 생각해야 돼. 이거 세 가지. 함수로 주어졌는가? 기울기로 주어졌는가? 아니면 탄력성으로 직접 주어졌는가? 돼서요? 예, 이렇게 해서 문제를 해결했으면 합니다. 그 다음 네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요, 여러분들 뭐냐면 이러고요. 자, 이거 가격 탄력성, 절대값 볼 필요도 없어. 가격 탄력성의 문제야. 탄력성인데,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공급의 가격 탄력성보다 더 크다. 탄력성이야. 그러니까 뭐야? 근데 이건 기울기야. 공급의 탄력성, 공급의 기울기, 수요의 기울기야. 근데 누가 더 크대? 얘가 더 크대요. 그러니까 작은 쪽을 보라 그랬잖아, 기울기일 때. 작은 건 누구? 그러므로 얘는 뭐다? 수렴 발산. 얘가 답이에요. 이렇게, 이건 아주 최근 문제인 것 같아요. 최근 문제인데도 문제를 아는 사람은 너무 쉬운 거죠. 저런 거 틀려야 돼요. 맞춰야 돼요. 네, 무조건 맞춰야 돼요. 그러니까 수렴 발산 답은 몇 번? 2번이 되겠네요. 요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있죠. 거미집 유형에 대한 문제로서요. 여러분들하고 제가 간략하게 본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9번 문제는요, 여러분들 뭐냐면 경기 변동론에 대한 그런 문제가 되겠네요. 일단 경기 변동은요, 기출문제 유형으로서 꼭 기억하는 게 올라가는 쪽. 올라가는 쪽은 뭐죠? 회복시장하고 상향시장. 예. 요거 나오면은요, 누가 주인공? 그죠? 그리고 과거에 거래됐던 가격은 무슨 가격? 그래서 상 나오면 하다. 그리고 상 나오면 도다. 상도, 하수. 상 나오면 하다. 그 다음, 이렇게 떨어지는 시장. 요거를 뭐라고 한다, 우리가? 무태시장. 요걸 뭐라고 한다, 이 밑에를? 하향시장. 해서 요거 나오면 누가 갑이다? 하수야. 됐어요? 그리고 과거에 거래됐던 가격은 무엇을 형성한다? 예, 요런 내용을 먼저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요, 여러분들 먼저 이런 것부터 봐. 자, 부동산 가격이 무슨 국면? 상승 국면. 그러면요, 여러분들 새로운 거래 가격에 뭘 이룬다? 하한선을 이룬다. 상 나왔는데 하가 나왔어. 요 앞에 상 나왔는데 이거 하 나왔어. 그러니까 마저 틀려. 일단 이렇게 해서 저런 건 맞다. 이런 게 먼저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기출문제 답은요, 보통 상 나온 다음에 여기 상이 나와. 그래서 상 나와고 상 나왔다면 얘가 틀린 거야, 그냥. X. 근데 여기는 4번 맞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한번 봅시다. 1번, 부동산 경기는 지역별로 다르게 변동할 수 있으며, 그렇죠? 예, 지역성. 그 다음에 같은 지역에서도 부분 시장에 따라 또 다르게 바뀔 수도 있더라. 시험 시장마다 달라. 여러분들 남양주 시장이 지금 어떻소? 부동산 상당히 좋죠. 근데 남양주라고 다 좋아? 아니면 남양주도 호평동 다르고 별내 다르고 뭐 어디 다르고 다 다르지요 또. 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1번은 틀릴 수가 없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경기 변동은 건축 착공량, 거래량 이런 것들에 의해서 확인될 수 있다. 그래요. 단지요. 여러분들, 자, 건축에 대해서 허가량은요, 여러분들 뭘 보여주냐면 선행지수야. 아, 앞으로 경기가 좋겠구나. 그걸 보여줘. 근데 착공량은 뭐냐면 동행지수야. 그죠? 그 다음에 완공량은 뭐가 돼? 후행지수가 되는 거죠. 그죠? 예, 그러니까, 아, 과거에 경기가 좋았구나. 경기가 나빴구나. 이런 걸 보여주는 거라는 거죠.
예, 그래서 요런 곳에 의해서 확인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부동산 경기와 일반 경기 변동은 동일한 주기다. 주기가 길다 그랬어요. 길어. 몇 배? 2배 정도 긴다. 뭘 기준으로 한다 그랬죠? 일반 순환은 그래요. 주글라 순환이에요. 주글라 순환에 비하여 길고, 진폭이 규칙적으로 나타난다. 불규칙적으로 나타난다. 불규칙적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이런 걸 갖고 우리는 타성 현상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올라갈 땐 또 어떻게 올라가? 천천히. 떨어질 땐 푹. 이런 걸 뭐라고 한다? 우경사 비대칭이다. 뭐 이런 특징들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얘는 어떻소? 맞추라고 준 문제겠네요. 3번이 답인 거예요. 4번은요 아까 봤지만 상 나왔으면 뭐가 된다? 맞습니다. 그 다음 업무용 부동산의 경기, 부동산 경기 하강 국면이 장기화되면 업무용 부동산이래. 근데 경기가 안 좋아. 그럼 일할래 안 할래? 그러니까 공실이 어떻게 했어? 공실이 당연히 늘어나죠. 공실이 뭐요? 빈방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예, 답은 몇 번? 3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볼까요? 자, 2번. 자, 1번 보시면은요, 부동산 경기의 특징은요, 요거. 안정시장이라는 별도의 국면이 있다는 거예요. 일반 경기 변동에서는 저 안정시장이 없어요. 부동산 경기에서만 안정시장이 있어요. 그래서 회복, 하향, 상향, 후퇴, 하향인데 이게 순서가 또 틀리면 틀려요. 순서는요, 여러분들 반드시 회부터 시작하는 건 아니야. 얘부터 시작할 수도 있고 얘부터 시작할 수도 있어. 그러나 항상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후퇴, 하향, 회복, 상향. 얘부터 시작하면 하향, 회복, 상향, 후퇴. 얘부터 시작하면 회복, 상향, 후퇴, 하향. 그래서 이거를 맞추는 방법은 딴 거 아니에요. 상과 하가 붙으면 된다, 안 된다. 상과 하가 떨어져 있어야 돼요. 항상. 상과 하가 붙으면 그땐 틀려. 시험에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회복, 상향, 하향, 후퇴. OX. 그럼 X야. 순서가. 예. 그리고 요 네 가지 외에 안정시장이라는 게 있는데, 안정시장은 뭐다? 불황에 강한 시장, 그게 안정시장이에요. 그리고 종전 거래는 어떤 거래 가격은 어떤 가격이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올라가는 회복시장과 상향시장에서는 종전 거래 가격은 한선을 형성한다 그랬죠. 이렇게 떨어지는 시장에서는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후퇴시장과 하향시장에 상향시장, 그렇죠? 여기 이런 시장에서는 종전의 거래 가격은 상한선을 이룬다 이렇게 있죠. 그러나 안정시장에서는 종전의 거래 가격은 어떤 거다? 신뢰할 수 있는 가격이야. 그거랑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황에 강한 시장, 안정시장, 요 시장의 특징은 뭐냐? 요거는 일단 역세권일 거고, 그리고 대형 소형 이런 거죠. 이런 것이 대표적인 불황에 강한 시장, 안정시장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경기 안 좋을 때는 부동산을 어디 가서 해야 돼? 예, 역세권에 있는 소형 아파트들을 상대로 해서 일하면은 그래도 먹거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 꾸준한 먹거리를 가진 시장. 그게 안정시장으로, 얘도 경기 변동에 따른 시장 아니다, 이다로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세요. 1번 맞습니다. 2번 부동산 경기 변동 국면은 공실률, 그 다음에 건축 허가, 거래량 이런 걸로 확인할 수 있다. 아까 봤지만, 아까 건축 착공량이었지만 지금 건축 허가량이죠. 건축 착공량은 동일지수예요. 그런데 건축 허가량이라고 하는 것은 선행지수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선행지수. 그 다음 일반 경기 변동에 비하여 정점과 저점 간의 진폭이 어떻다? 크다. 산이 높고 골이 깊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겁니다. 순환적 변동, 계절적 변동, 무작위적 변동, 뭐 이런 다양한 것들이 있어서 이 순환적 경기 변동이라고 하는 건 이런 사이클을 갖는 것이 순환적 경기 변동으로, 보통 이 사이클은 건축 경기 순환이라 해서 17년에서 18년짜리를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비순환적 경기 변동이라서 저런 사이클을 갖고 있다, 아니면 지멋대로 나타나는 거다, 그냥. 예, 지멋대로 나타나는 그런 것이 여기 이야기다. 그래서 이거는요, 이쪽을 순환적 경기 변동이라면 이쪽은 비순환적 경기 변동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비순환적 경기 변동은 계절적 변동과 무작위적 변동만 있다. 여기 하나 더 있다. 추세적 변동. 추세적 변동은 장기 중에 장기라 그랬어요. 한 5, 60년을 단위로 해가지고서 부동산 추세가 지금 좋으냐 나쁘냐. 대체로 여러분들 지금 부동산 추세가 좋았었나요? 안 좋았었나요? 우리나라 한 3, 40년 단위로. 별로 안 좋았죠. 과거에 얼마나 좋았습니까? 부동산 추세, 경기가. 근데 여기 그런 걸 우리는 이름하여 추세적 변동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 중에 장기. 그래서 다시요, 비순환적 변동은 계절적 변동, 부작위적 변동, 그 다음에 추세적 변동이 있다. 이때요, 이 무작위적, 부작위적 변동에는요, 우발적 변동이라는 용어도 쓰고, 이거는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천재지변만 이걸로 생각하는데, 천재지변에 의한 변동 외에도, 예를 들면 지진이 났어, 다 부서졌어. 그러면 그 동네 경기, 이제 건축 경기 어떻게 되겠어? 호황우죠. 그 대표적인 게 일본의 고베시. 고베 지진 나가지고 다 무너지니까 일본 고베 경기가 그냥 그렇게 호황이었대요. 이 천재지변에 의한 것만이 무작위적 변동이 아니라, 국가의 정책 변화에 의한 변동도, 이것도 여기 무작위적, 즉 불규칙 또는 우발적 변동에 해당한다. 이것을 같이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십시오. 상향 나왔어. 그러면 뒤에 뭐가 나와야 돼? 그러니까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네, 이렇게 찾는다는 거예요. 상 나오면 뒤에 뭐다? 반선. 그러면 맞다. 그래서 답은 몇 번?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기변동론은 시험에 나오면 틀려야 되는 거야? 몇 가지 사실 갖고 그냥 맞추는 거예요? 당연히 맞춰야 돼. 네. 자, 세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요, 시험 문제가 이거 나왔습니다. 부동산 경기도 여러분들 회복 국면, 상한 국면, 후퇴 국면, 하향 국면하고 상하고 하가 떨어져 있고, 그죠? 이런 분한적 경기 변동을 나타내고, 이렇게 네 가지만 써놔도 맞고, 여기다 플러스해서 뭘 써놔도 안정 시장이라고 써놔도 맞다라는 거예요. 국면 외에 네 가지 국면 외에도 안정 시장이라고는 별도로 존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하향 국면입니다. 하, 수, 그 다음에 하 나왔으니까 하. 됐어요? 그러니까 맞다 틀리다. 여기 상 나왔어요. 그러니까 도, 그 다음 맞네요. 회복 국면 뭘로 읽어야 돼? 해. 다음으로 읽으라는 거. 올라간다는 거야. 얘는 다 올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도가 맞아. 과거는 뭐다? 예? 하. 맞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답은 뭐겠어, 무조건. 후퇴 국면이니까 뭐로 읽어? 떨어지는 걸로 읽어. 하수는 맞아. 근데 하가 또 나왔어. 하가 나오면 맞다 그래서 틀리다 그래서. 무조건 틀려, 얘는. 답은 뭐다?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이놈의 상도 하수. 그거 외우는 게 그렇게 어렵소? 아니면 이런 거 나오면 무조건 맞추겠어? 예, 몇 가지 사실 갖고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자, 그 다음 봅시다. 자, 부동산 경기 변동이란, 자, 부동산 시장이 일반 경기 변동처럼 상승, 하강 이런 것들이 반복되는 그런 측면을 말한다. 일단 맞겠죠. 부동산 경기는 일반 경기와 같이 일정한 주기,
그래, 이게 규칙적이야 아니면 불규칙적이야? 그렇죠. 일정한 주기야 아니면 2배 정도 돼. 그래요. 그리고 진폭도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크고 낮고 진폭도 커요. 그러니까 일단 2번은 틀렸네요. 3번 부동산 경기 변동은 일반 경기 변동에 비해서 깊고 높다. 맞네요. 그죠? 산이 깊고 골이 낮아. 됐습니까? 부동산 경기 변동은 부동산 특성에 비하여 일반 경기 변동보다 주기가 더 길 수 있다. 맞죠? 여러분들 이게 상식을 가진 사람 입장에서 보면 그건 뭐 상관없네요. 어쨌든 예, 일반 경기보다 변동보다 몇 배? 2배. 됐습니까? 그 다음에 회복시장 나왔어. 그죠? 그러니까 뭐를 읽어? 상으로 읽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현재 뭐다? 하한선이 되는 경향이 있다. 맞아요? 틀려요? 맞네요. 답은 몇 번? 예, 2번입니다. 그래서 규칙적, 안정적이다, 불규칙적이다. 불규칙적이다. 그죠? 그리고 시간 뒤짐 현상. 이걸 뭐라고? 타성 현상이 있고. 그리고 올라갈 때는 어떻게? 완만하게. 떨어질 때? 이런 걸 뭐라고요? 우경사 비대칭. 오른쪽 경사가 비대칭이다. 됐어요? 예, 이런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이 부동산 경기 변동의 특징이다. 자, 여기까지가 일단 첫 번째 얘기요. 그래서 테마별로 여러분들 일단 한 챕터당 2개씩만 여러분들 다뤄나가는 거야. 어려워야 할 수 있어. 잠깐 쉬고 밖에 나가거나 잠깐 쉬겠습니다. 그거 있죠? 34, 104, 그 저걸 많이 보셔야 돼. 나한테 아까 그거고요. 그죠? 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는요 이제 효율적 시장 이론에 대한 그런 내용을 우리가 다뤄볼까 합니다. 일단요 효율적 시장론에 대한 것은요 제일 먼저 뭐가 나오냐면요 계산 문제로서 뭐냐면은 우리가 정보라고 하는 것이 있죠. 그래서 정보 가치를 구하라라는 이런 문제가 일단 시험에서 다뤄진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무엇이 효율적 시장인가라는 효율적 시장 이론이 시험에서 나와요. 세 번째는요 뭐가 시험에서 다루냐면 할당 효율적이라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라는 것이 시험 속에서 다뤄지는 거예요. 요 세 가지가 효율적 시장 이론에서 우리가 다뤄야 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험 문제는요 이거 갖고 푸는 거야. 일단요 계산 문제로서 정보 가치 구하는 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큰 돈에서 작은 돈 빼 그냥. 됐어요? 그 다음에 뭐 곱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뭘로 나눈다? 시험 문제는 요구 수익률 대신에 할인율이라고 나올 수도 있어요. 나누고 이것에 뭐 N승을 해주는 건데 보통 1년이면은 그러니까 1년이면 그냥 1 플러스 요구 수익률을 나누고 2년이면은 여기서처럼 2년이면 뭘로 나누면 돼? 1 플러스 요구 수익률의 제곱으로 나누면 돼요.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떻게 하냐 이런 거야. 큰 돈 얼마야? 6억 5천으로 읽으면 틀려. 예? 6.05가 되는 거야. 예, 여기에서 작은 돈 3억 5천이야 3억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뭐 곱해? 안 될 확률. 그러니까 0.5네요, 그냥. 그리고 뭘로 나눠? 요구 수익률 얼마? 1.1인데 몇 년치야 지금 보니까. 1년 후에 요게 된 거예요? 2년 후에 된 거예요? 2년이야, 2년. 그러니까 제곱으로 나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요게 사람들이 많이 이걸 갖다가 계산하면서 이거 틀렸어요. 그 틀린 이유가 몰라서 틀린 게 아니야. 6억 500을 6억 5천으로 읽었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여기도요, 3억 250만 원에서 3억 2,500으로 읽게 돼, 자꾸 사람들이. 공 하나를 빼먹어요, 요거를. 그래서 틀렸어요. 결국 이거 빼면 얼마냐면 이게 반 아니요? 반이니까 남는 게 뭐야? 이거에 또 반. 하고 이걸로 나누는 거예요. 이거 하면 1.21이죠? 한번 해보세요. 자, 3025. 이거 좀 찍지 마. 계산할 때는 3025. 그 다음, 곱하기 5. 0.5를 하지 마. 계산하는데. 곱하기 5. 나누기 121. 그렇게 하면 돼, 그냥. 얼마 나와, 그냥. 공은 신경 쓰지 마, 공의 개수는. 왜 어차피 객관식 아니야. 이 공의 개수는 신경 쓰지 말고. 그렇게 했더니 얼마 나오더라? 그럼 답은 5번이죠, 뭐.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큰 돈에서 못 빼, 그냥? 주어진 문제는 항상 큰 돈, 작은 돈 두 개가 써 있어. 그래서 큰 거에서 작은 거 빼. 거기다 뭐 곱해요? 안 돼. 될 확률이 주어졌으면 안 될 확률, 그거, 여러분들 될 확률이 60%야. 그럼 안 될 확률은 얼마야? 오, 40%야. 여기도 이게 50이라서 50을 0.5를 곱한 게 아니고 100에서 50을 빼가지고 50을 곱한 거예요. 됐어요? 그 다음에 1 플러스 요구 수익률로 나누는데 2년이니까 뭘로 나눴다? 제곱으로 나눴다는 거예요. 어렵다, 쉽다? 예, 쉬운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한번 볼까요? 이 똑같은 문제네. 이거 뭐하러 넣나? 최근 문제들이 자꾸 이런 것들이 겹쳐서 할 수 없이 넣나 봐요. 자, 8억 8천에서 작은 돈 6억 6천을 빼. 딱 나오네, 이건 얼마? 그거에 곱하기. 이거니까 얼마? 0.6 곱하고. 요구 수익률 얼마? 이거 해준다는 거죠. 1 플러스 요구 수익률. 됐어요? 그럼 이거 봐봐. 이거 나누면 얼마 나와? 2 곱하기 6 하면 2, 6. 12가 답이야. 12. 여기서 10이 없어 있어. 몇 번?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어떻게 하라고? 큰 돈에서 작은 돈 빼. 뭐 곱해? 안 되는 걸 곱해. 그리고 뭘로 나눠? 1 플러스 요구 수익률. 문제 속에서 주어진 걸로 나누면 돼요. 됐습니까? 예, 그 다음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일단요,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안정 경쟁 시장에서도 할당 효율적 시장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일단요, 할당 효율적 시장은요, 의미가 뭐냐면은, 할당 효율적 시장이게 되면은 완전 경쟁 시장 이론을 도입할 수 있다는 뜻으로서요. 부동산 시장은요, 여러분들 우리가 완전 경쟁 시장이 아닌데 어떻게 해서 수요가 뭐 공급이 만난 곳에서 균형량, 균형 가격이 결정되고 뭐 이따위 걸 배우냐는 거야. 부동산 시장도 뭐라면 할당 효율적이라면 이게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걸 배웁니다. 그래서 할당 효율적 시장이라는 것은 정보 가치와 정보 비용이 같은 시장을 할당 효율적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정보 가치와 정보 비용이 같아지게 되면 그 특징은 뭐가 된다? 불안정 경쟁 시장은 누군가가 초과 이윤을 누리는 시장이 불안정 경쟁 시장이에요. 그런데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된다면 초과 이윤이 없어져 버려. 초과 이윤이 없어져 버려. 됐어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을 때? 정보 가치와 정보 비용이 같아졌을 때. 그래서 1번은 맞습니다.
자, 진입장벽 그 자체는 부동산 경제 시장을 그 자체로 완전 경쟁 시장을 만드는, 아니면 불안정 경쟁 시장을 만드는, 불안정 경쟁 시장을 만든다. 완전 경쟁 시장의 특징이 뭐예요? 수요와 공급자, 수요자와 공급자가 진입과 진퇴가 어떻다? 자유롭다. 그래요. 근데 그걸 막고 있어. 그 다음에 부동산 시장은 분화해서 부분 시장, 그죠? 그리고 부분 시장별로 다 가격이, 시장 상태가 달라질 수 있고, 맞네요. 그 다음에 강성 효율적 시장은요, 그 어느 누구도 초과 이윤을 누릴 수 없다라는 게 강성 효율적 시장으로, 일단 답은 뭐다? 4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에 가해지는 각종 공적 제한이 존재해요. 이런 것들은 완전 경쟁 시장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막는 요소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몇 번? 4번인데요. 자, 일단은요, 여러분들 요 이야기를 좀 하자는 거예요. 효율적 시장. 자, 효율적 시장의 유형에는 약성 효율적 시장과 준강성 효율적 시장과 강성 효율적 시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건 준강성과 약성이 존재하는 거지, 실질적으로 강성 효율적 시장이라는 것은 역시 완전 경쟁 시장처럼 꿈의 시장이에요. 있을 수가 없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아니, 없어, 실제로. 그 다음, 자, 약성 효율적 시장과 준강성 그리고 강성 효율적 시장을 구분하는 것은요, 여기에 가격에 반영되는, 가치에 반영되는 정보, 이 정보에 의해서 구별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성 효율적 시장은요, 가격에 과거 정보가 반영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준강성 효율적 시장은 과거 정보와 현재 정보, 이때 현재 정보는 시험 속에서 현재 정보라고 나온다, 공표된 정보라고 나온다. 지금 막 공표했어. 그게 무슨 정보야? 그게 현재 정보라는 거예요. 그것까지도 부동산 가격에 반영이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빠르게 반영이 되는 거죠. 강성 효율적 시장은 과거 정보와 현재 정보와 미래 정보까지도 가격에 반영돼요. 근데 여러분들 실질적으로 미래 정보 모르는 곳까지 가격에 반영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할까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시장이에요, 이게. 미래 정보는 다른 말로 뭐라고도 이야기한다? 내부 정보. 다른 말로 공표되지 않은 정보. 그래서 이 각각 시장에 대해서 시장의 참여자들은 정보를 분석을 해요. 그리고 그 정보를 분석할 때 과거 정보를 분석하는 그 분석 기법을 기술적 분석이다라고 이야기하고, 현재 정보를 분석하는 거, 과거 정보와 현재 정보하는 걸 기본적 분석이라고 하고, 미래 정보까지 분석하는 건 불가능하지. 이거 실제로 있어 없어? 없으니까 그 방법이 없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 참여자들은 여기 다 정상이윤을 누린다는 거예요. 어느 시장이든 시장 참여자는 정상이윤이 있다 없다? 정상이윤이 없다면 시장에 참여한다, 떠난다. 떠나게 되면은요, 여러분들 어떤 거냐면, 여기 시장에서 이윤 없는 사람들이 떠나니까 공급이 어떻게 돼? 주니까 가격이 올라가. 가격이 올라가니까 수입이, 딴 사람들 수입이 증가해. 그래서 결국은 정상이윤 또 누리는 거야. 그러니까 무조건요, 시장 참여자들은 정상이윤을 어떻다? 누린다. 여기까지 했어요? 초과이윤. 요 시장에, 사람 시장에는 다 과거 정보를 갖고 있는데, 현재 정보, 미래 정보를 가진 사람들은, 남들은 저런 정보 있어 없어? 없는데 나는 알고 있어. 그러면은 이익 누린다 못 누린다? 초과이윤을 누린다는 거예요. 정상이윤을 넘어서는 초과이윤을 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 시장에서는 미래 정보를 가진 자가 어떻다? 초과이윤을 누려.
근데 요 시장은 초과이윤을 누릴 수 없다라는 것이 각각 시장의 특징이에요.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약성 효율적 시장과 중강성 효율적 시장에서 초과이윤을 누리는 자가 있다 없다? 있어요. 그게 현실적으로 이게 이렇다는 거야. 그런데 이게 요 시장이라 할지라도 약성이나 중강성 효율적 시장이라 할지라도 할당 효율적이라면 이거라면 할당 효율적이라면 비록 요 시장이나 요 시장이라 할지라도 즉 불안정 경쟁이라 할지라도 이래도 초과이윤이 상실돼요. 여기라 할지라도 원래는 현재 정보와 미래 정보를 가진 자가 뭘 얻는? 초과이윤을 얻는데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그러면 이게 왜 그러냐? 정보 가치와 정보 비용이 어떻기 때문에? 같아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완전 경쟁 시장은 할당 효율적 시장이야. 근데 할당 효율적 시장은 완전 경쟁 시장이다 아니다? 거꾸로 역성립 안 해요. 자, 이 시장 약성 효율적 시장과 중강성 효율적 시장은 여러분들 완전 경쟁 시장이 아니야. 아니죠. 아닌데도 불구하고 뭐 할 수 있어? 할당 효율적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할당 효율적 시장은 그러니까 뭐냐면은 완전 경쟁 시장 아닐 수도 있어. 그러나 완전 경쟁 시장은요 어떤 거냐면 정보 가치와 정보 비용이 같고 이게 제로인 거야. 구하는데 돈이 들어 안 들어. 그러니까 정보 가치와 정보 비용이 같으니까 할당 효율적이 아니야. 할당 효율적입니다. 그럼 할당 효율적 시장은 정보 가치와 정보 비용이 같지만 0이야, 0은 아니야. 그러니까 완전 경쟁 시장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역은 성립 안 해요. 자, 완전 경쟁 시장은 할당 효율적 시장이다. O야. 할당 효율적 시장은 완전 경쟁 시장이다. OX. X라는 거예요. 제가 이런 수업을 하면서 제일 여러분들한테 강조하는 게 뭐냐, 언어에 함몰되지 말라 그러잖아요. 완전 경쟁 시장, 할당 효율적 시장일 수 있다 하면 그게 의미가 와야 돼. 완전 경쟁 시장은 완전 경쟁 시장이니까 당연히 할당 효율적이야. 그런데 할당 효율적 시장은 완전 경쟁 시장 아니래도 할당 효율적일 수 있거든. 그러니까 할당 효율적 시장이라 해서 반드시 완전 경쟁 시장인 건 아니네 하는 것이 저절로 왔으면 하는데, 이게 있잖아요. 나는 머리가 나빠서 그런 거 잘 안 돼 하는 거는 그거 웃기는 거야. 왠 줄 아셔? 이게 이런 거요. 제가 느낀 바로는 머리 나쁜 분들은요, 한번 이런 데 득도를 하잖아. 절대 안 잃어버려. 머리 좋은 사람들은요, 이거 딱 순간적으로 이해하는 대신에 또 뒤에 또 하려고 그러면 또 다시 또 한번 또 따져보고 뭐하고 또 이것저것 따지는 게 많아서 틀려. 내가 우리 마누라 보면 알아요. 우리 마누라 머리가 그렇게 나빠. 예. 대신에 있잖아, 뭐 한번 기억하자 절대 안 잃어버려. 예, 절대 안 잃어버리더라고요. 그리고 특징이 뭐냐? 나이가 들수록 머리가 좋아져. 그런 분들. 진짜로. 나이가 들수록 머리가 좋아져. 예, 참, 처녀 시절에 우습게 봤는데, 요새 뭐. 자, 이런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요,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아까 한번 여기다가 한번 접목해 볼까요? 앞에 보면 이런 문제. 자, 이건 뭐냐면요, 이런 얘기예요. 자, 1년 후에 여기에 보면은 들어서지 않으면 6억 6천이고 들어서면 8억 8천이라는 거죠. 이거를 지금 공표되지 않은 저 정보,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것을 사람들은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모르고 있다라는 것이 이 시장이라면, 지금 현재 요 중강성 효율적 시장이라면
시장에서는 미래에 어떻게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지금 공표된 정보만 갖고서 이걸 갖다가 가격에 반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될 확률은 얼마? 40%. 이렇게 될 확률은 60%야. 그것도 1년 후야. 그러니까 1년 후에 8억 8천원 오늘날로 하면 요구생률이 10%니까 오늘날로 치면 얼마다? 8억이야. 왜? 8억이 수익률 10%가 올라서 1년 뒤에 8억 8천이 됐던 거거든. 그 다음에 1년 뒤에 6억 6천이 오늘날로 하면 얼마? 6억이야. 그러니까 요 6억 8억일 확률은 각각 어떻게 되면 들어설 확률은 40%야. 0.4. 안 들어설 확률은 얼마? 0.6이야. 그러니까 48, 32, 66이 얼마? 이게 뭐냐? 시장에서 거래되는 시장 가격이에요. 자, 여기입니다. 시장 참여자들은 과거 정보와 현재 정보를 분석해서 무슨 기본적 분석을 해가지고 이 물건은 미래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얼마에 거래된다? 6억 8천에 거래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어요? 여기까지 됐습니까? 무슨 시장이라서? 준강성이야, 지금. 그런데 요 사람 미래 정보를 가진 자야. 무슨 정보를 가졌어? 미래 정보를 가진 자는요, 이게 1년 뒤에 얼마가 될 걸 알아. 이걸 알았다는 거야. 들어설 가능성 40%인데 이 사람한테는 미래 정보를 가졌으니까 이게 몇 프로야? 100%예요, 이 사람은. 저걸 가졌으니까 100%야, 이게. 그러니까 1년 뒤에 100%니까 8억 8천이니까 오늘날 치면 얼마야? 이 사람한테는 오늘날 8억짜리야. 8억짜리를 6억 8천에 사니까 얼마 벌어? 얼마 벌어? 1억 2천을 번다는 거야. 그래서 답은 1억 2천이에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정보, 얼마짜리 정보였다는 거야? 예? 1억 2천의 정보를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 그래서 그게 여기서 말하는 정보의 현재 가치라는 정보 가치를 우리가 구한 거야. 여기까지 됐어요?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죠? 그런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미래 정보를 가진 자, 이 사람이 초과이윤을 누렸어. 그 초과이윤 얼마? 1억 2천을 누렸죠. 그런데 정보 가치와 정보 비용이 같대. 이 얘기는 뭐냐? 이 사람 저 1억 2천 어떻게 알았어? 이 정보 어떻게 알았어? 1억 2천짜리 정보. 그쵸. 내부 정보를 빼냈어. 그러니까 빼낼 땐 그냥 빼냈다. 비용이 들었다. 공무원 술 사주고 하는 거야. 근데 술값이 1억 2천이었어. 얼마? 술값이 1억 2천이었어. 그럼 번 돈 있어, 없어? 그럼 초과이윤이 있다, 없다? 비록 이 시장이라 할지라도 할당 효율적이라는 것, 정보 가치와 정보 비용이 같다면, 즉 이 정보를 빼내는데 1억 2천이 든다면, 그렇다면 결국 누구도 초과이윤을 못 누려. 초과이윤을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렇다면 초과이윤이 없기 때문에 완전 경쟁하고 다를 바, 그게 할당 효율적이다, 그 뜻이에요. 할당 효율적이라는 건 정보 가치와 정보 비용이 같아지는 바람에 뭐가 상실된다? 네, 이 뜻이에요. 여기까지 이해가 가십니까? 이제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3번 보시면은 이런 거예요. 불안정 경쟁 시장이라도 할당 효율적이라면, 정보 가치와 정보 비용이 같다면, 그죠? 일단 일 수 있다, 이거야. 여기에도 할당 효율적일 수 있다. 일단 1번 맞아. 그 다음에 진입장벽이 존재하면, 그렇죠, 완전하게 안 된다. 세 번째, 이것도 맞고요. 이거 강성 효율적 시장은 여기요. 그 어느 누구도 초과이윤을 누릴 수 없다. 됐어요? 자, 그러므로 저 부분이 틀렸다는 거죠. 그 다음 문제 한번 볼까요? 자, 4번입니다. 자, 준강성 효율적 시장. 틀린 거 골라놓나요? 자, 준강성 효율적 시장은 공표된 정보. 이게 무슨 정보요? 현재 정보. 그렇지 않은 거. 이건 무슨 정보요? 미래 정보. 미래 정보까지 반영된다? 아니다. 1번 틀렸다는 거야. 미래 정보까지 다 반영되는 거, 공표된 정보까지 반영되는 건 뭐다? 강성. 일단 1번 틀렸어요. 그 다음에 2번 부동산 시장에서 정보의 비대칭성은 가격 형성을 왜곡한다. 그렇죠. 불안정 경제, 여기에서 이것처럼
가진 자가 있고 갖지 않은 자가 있다는 게 바로 정보의 비대칭이죠. 이럴 적에는 어떻게 된다? 가격 왜곡된다라는 건 누군가가 초과 이윤을 누린다는 거예요. 2번 맞습니다. 그 다음 시장에서 기술의 개발로 부동산의 공급이 증가해. 예, 공급이 증가할 적에 여러분 뭐야? 공급 증가야. 탄력성이 작을수록 뭐가 많이? 가격의 변화가 크다는 거예요. 됐어요? 근데 공급이 증가하니까 가격은 상승해 하락해? 그렇죠. 가격의 하락폭이 커진다. 맞아요. 비가동. 세 번째, 일반적으로 부동산은 일반 재화에 비하여 거래 비용이 많이 들어. 그래요. 3억짜리 집을 팔아도 중개 보수만 해도 얼마야? 예, 저기면은 그렇죠. 상가라면 270이고, 예, 아파트 뭐 주택이라면 3, 40이 120인가요? 네, 이렇게 되겠죠. 예, 그다음에 비가역성은 원래대로 돌아가기가 어렵다. 그죠? 그래서 처음부터 잘 의사결정하는 것을 지원해 줘야 된다. 자, 의사결정은 뭐요? 의사결정 분야. 예? 합격이요. 투, 금, 개, 정. 투자론, 금융론, 이거 개발론, 정책론은 의사결정이고, 의사결정 지원 분야야. 지원 분야니까 이런 거요. 마케팅론, 그 다음에 부동산 이용론, 부동산 경제론, 이런 쪽들이 바로 뭐다? 지원 분야야. 그래서 쓸데없는 것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투자론, 금융론, 개발론, 정책론, 그것이 의사결정 분야. 그래서 그거 외에도 지원 분야로서 다른 것까지도 알아야 된다. 예, 그 뜻이요. 근데 실제로 알아야 돼. 몰라도 돼. 뭐만 잘하면 돼. 중개만 잘하면 되는데. 예, 그 다음 공사적 제한이 존재한다. 아까 봤던 거예요. 답은 몇 번? 1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자, 5번 문제입니다. 틀린 거. 여기 보시면 자, 정보가 얼마나 빨리 가격에 반영되는가에 따라서 시장은 구별된다는 거예요. 약성이냐, 중간성이냐, 효율적이냐, 강성이냐. 그죠? 그래서 과거 정보만 반영되는가, 그 다음에 현재 정보까지 반영되는가, 아니면 미래 정보도 반영되는가. 그래서 1번은 일단 맞아요. 그 다음에 강성효율적 시장은 공표된 정보까지만 가격에 반영된다. 공표되지 않은 정보까지도 반영된다. 아, 공표 안 된 미래 정보까지도 시장 가치에 반영돼. 그래서 그 어느 누구도 초과 이윤을 누릴 수 2번 어때요? 맞네요. 그래서 이 강성효율적 시장은 실제로 도달하지 않아. 완전 경쟁 시장에 가장 근접하는 시장이야. 됐어요? 그 다음 4번 약성효율적 시장에서는 현재 가치에 대한 과거의 역사적 자료, 요거요. 과거 자료에 대한 분석, 기술적 분석이야. 됐어요? 예, 그러면 정상이윤을 누린데 정상이윤을 초과하는 초과이윤을 누린대. 초과이윤 누려 못 누려? 초과이윤을 누리려면 요 분석을 해야 돼. 그걸 넘어서서 현재와 미래 정보까지 가지고 있어야 돼. 초과이윤을 획득할 수? 틀렸네요. 여기 또 5번 지문은 또 빠져있나 봐. 혹시 있나 볼까요? 예, 있네. 5번 중강성 효율적 시장. 예, 요거요. 가운데 거. 과거 정보만 아니면 공표된 정보까지. 그래요. 그래서 기본적 분석을 해. 요거와 요걸 하는 것을 기본적 분석이라고 해요. 그러면 무슨 이윤? 정상이윤. 근데 미래 정보 가진 사람은 초과이윤. 근데 여기는 지금 미래 정보를 갖고 있어요? 아니면 기본적 분석만 해? 그러니까 초과이윤은 불가능해요. 맞네요. 자, 이게 있잖아요. 저는 여기가 제일 쉽거든요. 근데 어떤 분들은요, 이걸 수업하는데 그 말이 그 말 같고 그 말이 그 말 같대요. 왜 그럴까요? 실제로 이게 어렵나요? 보니까 별거 아닐 것 같소. 이런 걸로 좀 정확하게 해줬으면 합니다. 자, 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틀린 거. 1번 부동산 시장에서는 어떤 특정한 지역에서 국한되는 시장의 지역성 또는 지역시장성 존재한다. 부동산 시장은 그죠? 지역성이 있죠. 뭐로부터 파생되는 원칙이라 그랬죠?
부동성으로부터. 기억나시죠? 그래서 1번은 틀린 게 없네요. 2번, 부동산 시장에서는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서, 그죠? 가격 왜곡 현상이 벌어져. 저 얘기는 무슨 얘기다? 정보를 더 많이 가진 자, 이 시장에서는, 요 시장에서 초과이윤을 누린다. 그 뜻이야. 요 시장에서는 정보를 더 많이 가진 얘가 초과이윤을 누린다. 그게 정보의 비대칭성. 그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3번, 할당 효율적 시장에서는 부동산 거래의 은밀성으로 인하여 부동산 가격의 과소평가, 과대평가 등 왜곡 가능성이 높다. 틀렸네. 무슨 그래? 그냥 효율적 시장이야, 할당이야. 이놈의 할당이 붙는 순간에, 그죠? 할당이 붙는 순간에 뭐가 없어져? 초과이윤이 없어진다. 가격 왜곡이 사라진다. 그 뜻인 거예요. 할당이 붙는 순간에. 그래서 정말 할당이 그렇게 중요해. 저는 여기를 이렇게 수업하는데 여러분들은요, 이게 있잖아, 약성, 중강성, 강성 이거하고 할당자가 붙는 거하고는 구별을 못해요. 얘도 할당일 수, 얘도 할당일 수, 얘는 당연히 할당이고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3번 답입니다. 4번, 부동산 거래 비용의 증가, 부동산 수요, 공급자 진출, 그리고 퇴입 이런 걸 막는다. 막아. 그래요. 거래 비용이 너무 비싸면 부동산 누가 사고 팔려고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 뜻이야. 그 다음에 부동산의 개별성이 있어요. 개별성은요, 일물일가 원칙이 지배할 수 없다는 것으로 표준화, 일반화가 어떻다? 어렵다. 그래서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답은 몇 번?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7번. 틀린 것은? 자, 부동산은 대체가 불가능한 재화이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에서 공매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부동산은 공매라는 게 있을 수 있어, 없어? 예? 공매가 뭐요? 남의 거 파는 거야. 아니, 그게 아니고 남의 거 갖고 파는 거예요. 주식시장에서 공매해, 안 해? 지금 이번에 공매도 뭐 인정한다, 뭐 그런 거 떠드는 거 봤죠? 그건 뭐냐면 남의 걸 어떻게 파는 거예요? 빌려서 파는 거야. 남의 걸 왜 빌려서 팔까요? 자, 예를 들어서요, 지금 삼성전자 주식 내가 100만 주를 내가 얻거든? 주식이 없는데 지금 이게 100만 주가 지금 얼마냐면 각 주당 10만 원이야. 얼마야? 100만 주에 10만 원이면 얼마요, 도대체? 너무 비싸네. 못 따지죠? 만 주에 10만 원이라고 합시다. 그럼 얼마야? 10억이죠. 만 주에 10만 원이면 10억이야. 10억짜리 이걸 갖다가 내가 남의 걸 빌려서 팔아. 그럼 지금 얼마 들어왔어? 10억이 들어왔죠. 그래 놓고 한 달 뒤에 갚기로 했어. 한 달 뒤에 근데 얘가 얼마가 되냐면 8만 원이 됐어. 얼마가 됐어? 8만 원이 됐으면 여기서 얼마 갖고? 8억을 갖고서 이거 샀죠. 그래서 갚으면 돼. 그럼 나 얼마 벌었어? 그러니까 공매하는 이유는 뭐 할까요? 가격이 올라갈 때 공매하는가, 가격 떨어지는 걸 노리는 거야. 그래서 공매하게 하면은 종합개미들이 공매 좋아한다, 싫어한다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게 그 이유야. 공매는 주식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파는 거야. 어떻게 해서 팔아? 빌려서. 그러니까 누가 하고 있을까, 저거? 증권사들이 하고 있는 거야. 증권사들은 자기한테 자기네 회사 거래되는 예를 들면 삼성전자 주식이 있어, 없어? 있잖아. 자기 고객 주식을 자기가 어떻게 해서? 빌려서 그걸 팔아버려. 빌려서 파는 거야, 빌려서. 있지도 않으면서. 왜? 자기 증권사에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 없어? 있으니까 그 사람들한테 팔아버린다는 거야. 됐어요? 그래 놓고 어떻게 한다고? 가격 떨어질 때 할만하지 않아. 그러니까 주식시장은 한마디로 말해서 뭐라고 내가 자꾸 그러고. 그쪽이야, 진짜. 이게 완전 노름판이요. 그러니까 안 돼. 그래서 부동산 시장에 이런 게 있을 수가? 내가 내 집 아닌 남의 집을 빌려가지고 팔 수 있어? 예?
그래 놓고 나중에 그 사람한테, 나 집 빌려준 사람한테 다시 집 갚을 수 있냐고. 아니, 이게 시험에 나왔는데 이걸 뭔 말인지 몰라가지고 틀려. 작년도 시험 문제인데. 답은 1번이에요. 그런데 왜 그럴까요, 이게? 너무 어처구니 없죠. 저런 게 척하니 나오니까 사람들 당황했죠. 상당히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왜? 공매가 뭔지 모르는데. 은행 다녔던 분도. 알았어요? 네, 이거 맞췄죠? 예, 나머지 거 볼까요? 부동산 시장 강성 효율적일 때는, 그거는 누구도 초과 이윤 없다. 일단 맞네요. 그죠? 예, 그 부동산 시장은요, 여러분들 구별돼. 그래요. 부동산 시장 어떻게 되냐? 일단 유형별에 따라서 하위 시장이 존재해. 뭐 주택 시장 따로 있고, 상가 시장 따로 있고, 토지 시장 따로 있고, 그죠? 공장 시장 따로 있고 다. 그래요. 하위 시장 존재. 맞아요, 틀려요. 그다음에 중강성용. 중강성이니까 어디까지? 네? 공포된 정보, 즉 공개되는 즉시 시장에 반영한다. 즉 현재 정보야. 그게 공개된 정보까지가 반영되는 거야. 4번? 맞네요. 됐어요? 5번. 부동산 시장이 할당 효율적일 수는 있다. 불안정 경쟁 일망정. 즉 부동산 시장은 완전 경쟁 시장일 수는 없으나 뭐일 수는 있다? 할당 효율적일 수는 있다. 비록 부동산 시장이 여기 보시오. 약성이나 중강성이라 할지라도 뭐와 뭐가 같아진다면, 정보 가치와 정보 비용이 같아진다면 어떨 수는 있다? 할당 효율적이기 때문에 누구도 초과이윤 이런 걸 가진 자라 할지라도 초과이윤을 얻을 수 없다. LH는 초과이윤을 얻었어. 그죠? 그 이유는 LH가 미래 정보를 갖고 있었기 때문이죠. 근데 그 LH도 결국 할당 효율적이었다면, 즉 비용을, 그 LH 직원도 비용을 지불해야 했다면 할당 효율적이지? 그렇죠. 그 얘기는 뭐냐? 비용을 지불했나요, 안 했나요? 지금 하고 있잖아. 깜빵 가고 어떡하고? 자살하고 그런 어마어마한 비용을 지금 지불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LH는, 그러니까 그 적어도 정보 가치와 정보 비용이 그게 같다라는 그 사실을 알게 되는 순간에 LH 직원들도 미래 정보를 활용할 수가 없게 된다는 거죠. 바로 그런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자,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잠깐 쉬도록 하겠어요.